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수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 등 3개국에 대한 통합제재법을 발효시키고 김정은 정권 돈줄 끊기를 본격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에 드는 비용과 재료들을 이미 자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전을 막아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은 통합제재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됨에 따라 미국이 김정은 정권의 돈줄 끊기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북한과 이란, 러시아 등 3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함께 규정한 통합제재법에 서명해 즉각 발효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러시아 제재 등을 마음대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재량권을 제한시키는 이 법에 대해 비토할 수도 있었지만 비토에도 연방 상하원에서 모두 3분의 2의 지지로 제1축당할 게 분명해 상원 가결 엿새 만에 서명 발효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통합제재법에서 3항에 규정된 북한 제재 강화법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으려는 각종 제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북한 제재안에는 북한에게 원유와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의 고용 금지, 북한과의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북한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 선박이나 유엔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미국 영해 운항 금지 등 전방위 대북 제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대표자와 외환 결제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은행들은 미국 금융기관들과 거래하지 못하고 자산 동결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돼 중대한 세컨더리 금융 제재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적용되면 미국은 북한 교역과 금융거래의 90%나 맡고 있는 중국의 은행과 회사, 개인들을 핵심 타겟으로 삼아 엄청난 벌금을 물림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어내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김정은 정권 돈줄 끊기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진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최근 다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이 대북 제재 강화에 협력할지 미지수고 북한과 함께 제재 대상이 돼버린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김정은 정권 돈줄 끊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도화에 들어가는 수억 달러의 비용과 무기 재료 등은 이미 자체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이번 대북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지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혜정입니다. 미 공군이 오늘 새벽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 3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AP 등에 따르면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오늘 새벽 2시 10분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 3를 발사해 약 4,200마일을 날아 마샬 군도의 과잘린 환초를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사령관은 북한 행동에 대한 대응은 아니지만 이번 시험은 미국의 핵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미국과 미국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고 탐지, 방어하는 능력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공군의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는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지난 2월과 5월에도 발사해 태평양 해상의 표적을 명중시킨 바 있습니다. 시험 발사 일정은 수주 혹은 몇 달 전에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시험은 최근 북한의 ICBM급 시험 발사 이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점수제 영주권 발급으로 전환하고 초청가족 이민의 절반 폐지와 비숙련 취업 이민 축소 등을 통해 합법 이민을 연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반감시키려는 이민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과 공동 발표를 통해 이들의 레이즈 법안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 발급을 점수제로 바꾸면서 연간 합법 이민을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절반이나 축소하려는 이민 빗장 걸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탐 코튼, 데이빗 포드 상원의원과 함께 나와 이들의 레이즈 법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즈 법안을 통해 영주권 발급을 점수제로 바꿔 영어를 잘하고 숙련된 외국인들은 받아들이는 대신에 비숙련자들은 줄이고 가족이민에서 반기가족들까지 데려오는 체인 이민을 폐지하는 등 50년 만에 합법 이민제도를 일대 개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RAISE Act ends chain migration and replaces our low-skilled system with a new points-based system for receiving a green card. 공화당 탐 코튼, 데이빗 포드 상원의원이 백악관 정책국과 수개월간 협의해온 레이즈 법안은 한 해 100만 명에게 발급하고 있는 영주권을 첫 해에는 60만 명, 10년 후에는 50만 명으로 절반이나 축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체의 64%나 되는 가족이민을 대폭 줄이고 취업이민은 동결 또는 2만 명 축소하며 연간 난민 허용 쿼터를 현재 절반인 5만 명 이하로 제한하고 추첨 영주권 5만 개는 폐지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에서는 미국 시민권자 직계와 가족 초청 1순위, 2A 순위는 유지하되 영주권제 성년 미혼 자녀인 2B 순위, 시민권제 기혼 자녀인 3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를 폐지해 11만 5천 명 이상 축소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14만 개 연간 쿼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12만 개로 축소하고 비숙련직은 영주권을 불허하고 워크퍼밋만 제공하는 게스트워커나 구제받는 서류민 비자들로 충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수제 배점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나 2007년 이민개혁안에서 추진됐던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이민 신청자의 학력에 15점을 배정해 박사는 15점, 석사는 10점, 학사는 5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 직업 경력은 20점 만점을 배정하되 고학력, 고숙련 직종과 중간 이하 수준의 직종으로 나누어 경력 1년당 2 내지 3점씩 취득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와 함께 영어 능력도 10점 이내를 배정하고 전공과 경력이 같은 경우나 의사와 과학자와 같은 고도의 전문직, 미국 경제가 긴급히 필요하는 직종 등에는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지난달 30일 LA 한인타운에서 부인이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살인사건 용의자인 유미선 씨는 사건 발생 당시 남편인 성태경 씨가 폭력을 휘둘러 흉기로 찔렀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숨진 성 씨의 유가족들은 성 씨가 사건 발생 전까지 가진 술자리로 만취인 상태에서 폭력을 휘둘렀을 가능성이 없다며 용의자 유미선 씨의 진술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LA 한인타운에서 신혼부부 간에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부인인 유미선 씨는 남편인 성태경 씨의 폭력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올림픽경찰서에서 신문을 마친 숨진 성 씨의 유가족과 지인들은 성 씨가 사건 발생 전 이미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용의자 유미선 씨의 정당방위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번 봤더니 아빠 먼저 쳤다는 거야. 걔도 지금 살라고 지금 이렇게 걔도 내 자식 같았고 똑똑한 아는데 경찰 부르든가 이혼을 하든가 친구 놈을 치든가 안 하든가 나 못 살아. 이건 아니야. 그만하고 죽을 짓을 했냐 이제 네가. 성 씨의 유가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성 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30일 새벽까지 매니저로 일하던 유흥업소의 업주를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성 씨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고 1100블락 사우스 맨로 애비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도착해 유흥업소 업주에게 업혀 지난달 30일 새벽 4시 30분쯤 집으로 들어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러잖아요. 같이 누가 들여다 줬어요. 거기서도 누가 술 먹고 좋아가지고 없고 그래 왔는데 잘 들이갔대요. 그러니까 그 사고 난 시간하고 들여다 시간하고 20분 상관인데 이후 성 씨는 30분 만인 새벽 5시에 흉기에 찔려 숨진 겁니다. 성 씨의 유가족은 이 두 사람이 지난 4월 혼인신고를 한 사실혼 관계로 여행을 다니는 등 신혼생활을 즐기는 줄 알았다며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걔가 도움인지도 이번에 듣고 앤디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반대할 거 뻔히 아니까. 간호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관광비자 놀러 왔다가 사귀게 됐다 그래서 자기가 간호사 공부도 시켜주고 혼인신고도 해서
지인들 역시 평소 성 씨가 지인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은 물론 폭력적인 모습을 볼 수 없이 밝았다며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숨진 성태경 씨의 죽음을 둘러싼 각종 추측이 무성합니다. 이런 가운데 숨진 성 씨가 사건 당일 게임을 하다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성 씨가 평소 게임을 즐겼다는 증언과 사건 현장에서 컴퓨터 앞 의자와 인근에 피가 흥건했던 정황, 발견된 각서에 쓰인 게임, 술, 어떤 것도 정도껏 하기 조항 등을 밀어볼 때 숨진 성 씨가 집에 도착한 직후 만취 상태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 부인 유미선 씨가 찌른 흉기에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숨진 성 씨는 지난 1월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전과가 확인됐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다우지수가 애플 등의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사상 처음 22,000을 돌파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0.24% 오른 22,016.04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1월 25일 사상 처음으로 2만을 돌파한 지 6개월 만에 22,000 돌파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IT 대장주인 애플이 분기 실적 호조로 4.73% 급등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애플은 전날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3분기 순이익이 87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 78억 달러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